이어서 자 지중 전선로로 가봅니다. 지중 전선로는 땅 속에다가 전선로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케이블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 속으로 이렇게 관을 통해서 이 속에 그렇죠 케이블을 또 넣겠죠. 이런 땅 속으로 들어가는 전선로를 우리가 지중 전선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거죠. 여기에 뭐 자동차도 다니고 하는 이 땅 속을 활용하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땅 속에다가 저렇게 어떤 관로, 그렇죠? 관으로 된 길을 만들어서 거기에 케이블을 심는 방식을 관로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뭐 길 말고 그냥 직접 케이블을 땅 속에 묻는 것을 직접 매설식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이렇게 암거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터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전력 케이블을 이렇게 넣어두는 이런 방식이죠. 옆에는 뭐 수도관도 있을 수 있고요. 가스관, 하수관 이런 걸 우리가 공동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관을 터널을 만드는 방식을 암거식이다. 그래서 관로식, 직접 매설식, 암거식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내부에 이 터널 속을 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이제 직접 매설식에서의 그러니까 매설 깊이를 한번 보면요, 역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압력을 받을 때에는 상당히 조금 땅 속으로 그쵸 1m 이상 이렇게 매설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차량이나 이런 중량물의 어떤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을 때 그때는 60cm 0.6m 이상이면 되겠다 그 얘기죠. 요거 1m입니다. 1m하고 0.6m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매설식에는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이 있죠. 직접. 그다음에 관을 만들어서 케이블을 묻는 거고요. 얘는 터널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역시 중량물이 압력이 받는 경우에는 1m,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6. 그렇죠? 그래서 직접 매설식에서는 그렇죠? 트러프에 넣지 않아도 되는 케이블은 컴바인 덕트 케이블. 역시 1m하고 역시 0.6m죠. 관로식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깊이에 묻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암거식 같은 경우에 터널에다가 그렇죠? 우리가 전선을 넣을 때에는 불연성 타지 않는 거고요. 자소성은 뭐냐? 누가 불을 이렇게 놨더라도 외부에서 특별히 불이 나지 않는 이상은 공급하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꺼지는 성질을 우리가 자소성이라고 하죠. 스스로 불을 끄는 성질. 얘는 아예 안 타는 성질이고요. 그런 난연성 피복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암거식. 자, 지중전선과 이번에는 지중 약전류전선, 그렇죠? 통신선 같은 거죠. 이런 것들 또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약전류전선하고 저압과 고압에서는 0.3m, 30cm 정도의 간격을 둬야 된다는 거고요. 역시 약전류전수와 약전선과 특고압일 때는 0.6, 60cm 이격을 둬야 된다 그 얘기네요. 그리고 특고압일 때는 가연성 또는 유독성 유체관을 쓸 때에는 1m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얘랑 1m, 그렇죠? 1m. 그리고 25kV 이하인 다중접지 방식의 지중선로인 경우에는 0.5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 요것이 더 그렇죠? 시험에 나올 만하고요.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및 교차. 자, 저압이 있고 그다음에 고압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그렇죠? 접근하거나 이렇게 교차할 때에는 이 둘 사이에 15cm죠. 0.15m 그렇죠? 간격을 둬야 되고요. 또 저압고압과 특고압 사이에서는 0.3m, 30cm의 간격을 두자는 거죠.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케이블이기 때문에 접근 또는 교차가 저압고압 사이는 15cm, 저고압과 특고압 사이에서는 30cm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중함으로 가면 지중함은 그쵸 땅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함이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뭐 작업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접속을 하기도 하고 이런 함을 우리가 지중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견고하고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견뎌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물이 고였다면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폭발성,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시설 지중함으로써 그 크기가 1세제곱미터 요거 기억을 해야죠.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서는 통풍 및 가스를 방산시키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자,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거에서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뚜껑은 시설자 이외에 함부로 열 수 없도록 시설하자. 너무나 당연하죠. 여기에서는 1세제곱미터 수치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터널 안 전선로입니다. 터널에도 우리가 전선로가 필요하죠. 그쵸?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 전용 터널 이런 데에서의 그쵸? 이런 터널에서도 우리 전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전선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일단 저압에서는 뭐 이런 공사에 의할 수 있고요. 지름이 2.6 이상의 그리고 높이는 2.5m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요걸 조금 더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고압인 경우에는 지름이 4mm에 노면상 3m 이상이라는 거. 고압은 3m, 저압은 2.5m. 그리고 특고압은 반드시 케이블로 배선을 해야 된다. 전용 터널인 거죠. 자동차, 열차, 철도 이런 것들이 다니는 전선로에서의 특징. 자, 이 수치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람이 다니는 또 터널도 있겠죠. 여기에서는 규정이 좀 다르겠죠. 이렇게 사람이 여기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터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에는 역시 지름이 2.6 이상의 경동선 그리고 노면상의 2.5m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요거 특별히 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사람이 뭐 2m가 안 되니까 손으로 뻗어도 뛰어도 닿기 어려운 2.5m 이상이어야 되고요. 고압인 경우 이때는 케이블 배선이네요. 오호, 앞에는 특고압일 때 케이블 배선이었죠.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서는 특고압이었는데 여기에서는 특고압을 시설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이 상시 통하는 곳. 자, 이런 수치들과 그 차이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수상 전선로입니다. 물 위에 있는 전선로로 저압이나 고압을 사용할 수 있고요. 특고압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압 역시 전선으로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고압도 캡타이어 케이블을 써야 된다는 거죠. 즉 절연 전선 이런 것들은 써서 안 되고요. 그럴 때 여기 접속점이 물 위에 즉 육상에 있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5m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접속점이 수면 위에 있을 때에는 저압인 경우에는 4m, 고압인 경우에는 5m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접속점이 육상에 있을 때에는 5m 이상, 접속점이 수면, 물 위에 있을 때에는 4m, 고압이 5m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 교량의 시설하는 전선로. 이건 뭐 교량, 다리죠, 다리. 이런 다리에 당연히 불도 밝혀야 되고, 그쵸? 전선이 필요하죠. 그런 전선로에는 일단 교량이 얘는 5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량은 5m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압인 경우에도 5m 이상, 저압도 5m 이상, 고압도 5m 이상으로 고압일 경우에는 케이블을 써야 된다는 거죠. 저압은 절연 전선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3장 외울 것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선 여러 핵심이 되는 요소들 너무 막 복잡한 문제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으로 찍어주었던 이런 빨간색 중심으로 여러분들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문제 중심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애쓰셨고요. 또 4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